네, 반갑습니다. 5월 4일 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오늘도 주가는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합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이 문제죠. 코스닥이 1.2% 추가 하락이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자, 지지선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쯤 있을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한 부분들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들 계속 보유해야 되는지, 또 이 부분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물론 이제 지금 매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걱정이 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수급 동향을 살펴보시면은요,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연기금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서의 방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만 본다라면은 외국인들의 매도 정도를 어느 정도 방어해 준다는 입장이 들어갔을 때 주가의 변동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상황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은 그나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여전히 불안한 모습은 그대로죠.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그 반등세를 강하게 연결시켜 줘야지 되는데 5% 내리고 2% 올라가는 것은 별 의미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 반등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선제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딱 상한가 들어가면서 그래도 어려운 장에서 좋은 패턴들을 또 하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들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일단 3100포인트 정도 지지선 나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요 라인대에서 꼬리를 달아주고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저 정도 올라가서는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거고요. 일단은 연기금이 방어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지가 좀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연기금이 만약에 배신을 한다, 이렇게 된다라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상황 봐서는 연기금이 배신을 굳이 때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이 정도 수준 유지하거나 아니면 3100포인트 정도, 그게 이제 좀 최종 포인트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코스닥이에요. 970 정도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죠. 그러면서 다시 내려가면서 950포인트, 950포인트는 120일 이평선, 그 다음에 매물대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하단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더 깨고 내려가면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가 하락이 더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반등을 좀 해주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은 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일단 내려가고 있거든요. 내려가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지금 RSI 지표가 30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오늘 아니면 내일이겠죠?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목요일. 오늘 막판에 끌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목요일날 반등을 시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도 매도해야 되나, 계속 빠지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도에 대한 부분들의 압박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유혹이 굉장히 심할 텐데 오늘은 그냥 마음을 비우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이, 모르겠다, 니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버티세요. 버티시고 이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팔겠다는데 지들이 어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가장 고통을 받는 부분들은 뭐냐면, 신용을 썼다거나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그냥 버티세요. 지금 어차피 다 끌려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가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손실이 좀 회복된다거나 분위기가 좀 바뀌게 되겠죠. 물론 그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미지수예요. 그렇지만 현재 시점만 놓고 본다면 이 정도까지 내렸는데 여기에서 매도를 한다는 것은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찍 팔아 먹어야 되는데 일찍 팔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죠. 매도에 대한 부분 보시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이제 지난번에 매도를 여기 해드렸는데 지금 그 가격보다 더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매도하고 나서 조금 더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가가 꺾이게 되면 다시 이렇게 원래 매도하는 가격대보다 더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항상 조심하시고요.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났을 때는 한 번씩 차익 실현해 주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격도가 벌어진 종목들에 대한 차익 관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꼭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두산도 역시 마찬가지죠.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매도에 대한 관점은 계속 연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조금 올라가는 거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한 3, 4%, 많게는 한 10% 올라가는 거 괜찮아요. 그냥 좀 일찍 팔았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산이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관점. 여기서도 물어보시겠죠. 장기로 가져가는 사람들은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내려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그 부분을 내가 감안할 수 있다라면 그거는 뭐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총 상위권 볼게요. 지금 코스닥 쪽으로 보시면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나쁜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주가는 좀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면 이게 달라요. 1등부터 14등까지는 그랬는데 지금 15등부터 또 엄청 빠지고 있거든요. CGN 5% 빠지고 있죠. 아, 이거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게임주들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게임주들도 지금 문제이기도 하고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뭐 괜찮다 싶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일단은 괜찮은 종목들이 뭐 저렇게 많이 빠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막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거의 다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다 내려온 상태에서는 또 한번 슬쩍 건드려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은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 이제 한세실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포지션은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금비 같은 종목이 오늘 또 빵 치고 넘어가는 모습인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 워낙에 거래량이 적은 기업인데 거래가 이번에 좀 많이 터졌어요. 이게 유통 주식이 굉장히 적은 주식이거든요. 이렇게 나올 때는 적당하게 매도를 들어가셔도 괜찮은데 지금 상황 보시면은 거래량이 많지 않죠. 네, 거래량이 많지 않고 또 매수가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직전 고점에 대한 부분에서의 매도 포인트 이런 것들은 이렇게 거래량이 좀 적은 종목이라든지 유통 주식 적은 종목들은 이런 데서 한번 매도가 나올 때 충격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션들은 적당한 차익 실현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비를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네, 뭐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로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한국선제가 상한가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한국선제가 이 종목도 뭐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지선에 대한 포인트가 가까이 있다거나 주가가 많이 밀리지 않는 상태라면 그렇게까지 네, 매도할 이유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더 산다거나 지금 4월달에서 더 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통해서 일단 물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긴 한데 이 종목이 지금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잔량 보시면 제법 많아요. 한 200만 주 정도. 네, 지금 조금씩 계속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은 마감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일단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대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잔량이 200만 주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된다면 내일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오후까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흐름 굉장히 좋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죠. 네, 자, 뭐 코스닥은 일단 그래요. 그래서 이 후반부에 들어가는 종목군들은 분위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뭐 잘 버티는 종목들은 잘 버틸 테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좀 힘들기도 하겠죠. 코스닥이 이제 후반부에 있는 것들이 좀 밀리다 보니까 뭐 고용 같은 경우도 괜찮았었는데 네, 좀 들어오는 형태. 뭐 지금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지만 잘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은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긴 있지만 그 뒤쪽 거, 네, 완전히 초반부에 있는 것들은 네, 좀 버티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후반부 거가 계속 밀리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한번 볼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잘 버텨요. 네,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가 오늘 2% 또 올라왔는데 여전히 뭐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네, 지지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졌다. 뭐 이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LG와 이런 거 다 마찬가지고요. 지금 반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실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코스피 쪽에 있는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도 버티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 반등의 시작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는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수급 볼게요. 수급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아래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하시긴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받아줘야 돼요. 연기금이든 금융투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기관이 받아줘야 되는데 이거 받아주지 못하고 얘들도 지금 하방으로 꺾이게 돼서 만약에 오후에 이게 아래쪽으로 떨어진다, 다 순매도로 바뀐다, 그러면 지수는 더 많이 빠질 거예요. 네, 이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지려면 그 마무리가 되려면 일단 수급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주가는 더 빠지겠죠. 그러면은 바닥은 언제쯤 잡습니까? 네, 또
더 오래 걸릴 수 있겠죠. 이게 수급이 어느 정도 지켜져야지만이 그게 가능한데 그것이 안 되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지선에 대한 부분은 3100이에요. 3100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950 정도인데 오후에 보긴 해야 되겠죠.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매수를 확장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매수 확장해봤자 뭐 좋은 거 없어요. 매수할 만한 종목들 물론 있긴 있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런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올라가는 게 오늘 올라가는 거지만 내일은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같은 경우는 매수를 신중하게 들어가셔야 되고 수익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가시는 게 유리하죠. 비중 같은 경우도 좀 줄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금을 좀 많이 갖고 가시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볼게요. 기관들 같은 경우 오늘 뭐 했냐 살펴보니까 SK텔레콤, 카카오게임 이제 뭐 다 팔아치우고 있네요. 조선선제는 오늘 상한가인데요. 네. 이 선제 들어가는 것들이 오늘 좋군요. 네, 조선선제. 그 다음에 시젠 매도하고 있고요. 네, 매수는 현대차, 셀트리온 매수 좀 하고 있는데, 뭐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겠고요. 뭐 공매도를 벌써 환매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 삼성전자 오랜만에 매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보여주듯이 수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배신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생각했던 것처럼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그때 매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외국인들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도 보시면 오늘 LG화학, 셀트리온, SK이노베이션 이런 쪽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글쎄요 그다지 믿을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HMM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추세가 계속 이탈된다거나 5일선, 21선 대드로 바뀐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비스, 하이닉스, 모비스는 근데 좀 괜찮아 보이긴 하던데, 네, 근데 뭐, 현대 위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또 떨어지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품주들 이런 것들은 다 팔으셔야 돼요. 네, 이거하고 뭐, 화신 이런 것들, 네, 매도 의견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등 나올 거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부분들, 즉, 올라갈 때,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자꾸 팔아치우는 거, 전략들 괜찮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보시면 이제 버틸만한 종목군들이나, 이제 뭐, 매도하고 있지만 매수 규모가 작아요. 뭐 신풍제약 매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네, 이거 그동안 팔아먹은 게 얼마인데 이거 매수 요거 눈꼬만큼 해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많이 팔고 조금 사는 거 그것 때문에 와 매수 들어온다 생각해가지고 또 막 따라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바로 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격이 많이 벌어진 종목이든 벌어지지 않은 종목이든 주가가 들어오는 수준에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새롭게 깨고 이탈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면 일단 유지하시는 전략으로 그렇게 들어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버티시고요. 시장의 반등을 기다리는 게 더 낫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까지 하락했다라면 요놈들 끝이 거의 다 와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더 빠진다, 뭐 죽인다 이런 모양새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 아니면 내일인데 오늘 만약에 오후에 반등 없으면 네, 목요일 정도에 네, 주가 반등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은 매도 의미 없습니다. 그냥 홀딩 하시는 전략으로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이따가 13시 30분부터 네, 무료 라이브 방송 진행됩니다. 자, 88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장 이야기 또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또 많은 이야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가 13시 30분에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때 만나면 되겠네요. 네, 이따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